야, AI 업계를 지켜보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한 주였어요. 네, 정말 그랬죠. 아니, 주 초반만 해도 오라클 실적 때문에 AI 거품 드디어 꺼지나 하는 뭐랄까 그런 불안감이 시장 전체를 확 덮었잖아요. 맞아요. 다들 찬물을 확 뒤집어 쓴 것 같은 분위기였죠. AI 수요가 생각보다 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회의론이 막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요. 네,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너무 과하게 투자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왔으니까요. 시장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죠. 그런데 진짜 불과 며칠 만에 그 분위기를 그냥 180도 뒤집어 버리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자료의 주인공이죠. 네,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갑자기 시장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하하,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겁니다. 이 냉탕과 온탕으로 간 시장의 변덕 뒤에 숨은 진짜 이유가 뭔지 마이크론이 던진 숫자와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그 의미를 찾아보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실적이 잘 나왔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에는 그 안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마이크론의 발표는 주 초에 시장을 지배했던 AI 수요는 진짜 괜찮은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명쾌한 답변이었거든요. 불안을 확신으로 바꾼 그 무언가가 있었군요. 바로 그거죠. 오늘 우리가 추적할 핵심은 불안을 어떻게 확신으로 바꿨는지, 그리고 그 나비 효과가 시장 전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장을 열광시킨 그 숫자들부터 한번 보죠. 네. 마이크론의 2026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인데 이건 뭐 그냥 잘 나왔다 수준이 아니었어요. 시장 분석가들을 좀 민망하게 만들 정도의 숫자였습니다. 하하, 그렇죠. 월스트리트의 그 똑똑한 전문가들이 나름 정교하게 예측치를 내놓는데 마이크론이 그걸 그냥 가볍게 뛰어넘어 버렸으니까요. 자, 먼저 매출액을 보면 136억 4천만 달러가 나왔어요. 네, 시장에서는 한 128억 달러 정도를 예상했거든요. 와, 그럼 무려 8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 넘게 예상을 초과한 거네요. 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것도 예상치가 3.94달러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4.78달러. 이것도 예상을 한 20% 이상 웃도는 엄청난 수치였어요. 보통 이 정도만 해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부르면서 주가가 막 오르잖아요.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고요. 맞습니다. 과거의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미래를 보고 움직이니까요. 그렇죠. 투자자들을 정말로 흥분시킨 건 그래서 다음 분기는 어떨 건데에 대한 마이크론의 대답, 바로 가이던스였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게임이 달라졌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마이크론이 제시한 다음 분기, 그러니까 2분기 매출 전망치가 무려 187억 7천만 달러였어요. 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8.19달러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시장이 예상하던 것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기업이 시장 전망치를 한 5%나 10%만 넘겨도 아주 훌륭하다, 자신감이 넘친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30%를 뛰어넘는 전망을 제시했다는 건 이건 거의 뭐랄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회사의 미래는 훨씬 더 밝아, 상상 이상일 거야 라고 시장에 대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와. 이 엄청난 자신감이 주가를 폭등시킨 핵심 동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난 성적표도 올 A+인데 다음 시험은 그냥 만점 받겠다고 예고해버린 셈이네요. 하하, 딱 그 비유가 맞네요. 그럼 도대체 이 엄청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실적 발표 후에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들이 이 숫자 뒤에 숨겨진 더 강력한 메시지들을 던졌다고요? 네, 세 가지 결정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바로 CEO인 산제이 메로타가 던진 2026년 HBM 완판 선언이었습니다. 잠깐만요. 2026년까지 만들 물건이 이미 다 팔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약간 마케팅용 발언 아닐까요? 계약이라는 게 또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저도 그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해 봤는데 이게 그냥 주문이 들어왔던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 그런가요? CEO가 명확하게 가격과 수량 계약까지 모두 완료됐다, fully priced and quantified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건 반도체 업계에서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져요. 어떤 의미죠? 고객사가 구체적인 가격에 구체적인 물량을 받겠다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맺었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그건 얘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냥 찜해놓는 수준이 아니라 돈 계산까지 다 끝난 확정된 주문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걸 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냐면 주초에 시장을 흔들었던 오라클 이슈의 핵심이 뭐였죠? AI 칩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였죠. 바로 그거죠. 그런데 마이크론이 나와서 우리는 2년치 일감을 이미 다 확보해놨는데 심지어 가격까지 다 정해졌어 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와, 이건 뭐. 이건 마치 가뭄 걱정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댐이 가득 차 있는 걸 보여준 것과 같아요. 수요도나 우려를 단번에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건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공급자에게 넘어왔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고 싶은 기업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뜻이니까요. 이야, 2년치 먹거리를 이미 쌓아뒀으니 정말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네요. 그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나요? 두 번째는 현재를 넘어선 미래. 바로 차세대 제품인 HBM4 양산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었습니다. HBM4요? 네, 지금 주력으로 팔고 있는 HBM3를 넘어서 6세대 제품인 HBM4를 2026년 상반기부터 출하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어요. 보통은 현재 제품 파는데 집중하지 않나요? 이렇게 다음 세대 제품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고객사들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특히 여기서 TSMC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한 게 중요해요. HBM 같은 최첨단 메모리는 혼자서 만들 수 없거든요. 그렇죠. 협력이 중요하죠.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회사인 TSMC와 손잡고 차세대 제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건 엔비디아나 AMD 같은 핵심 고객들에게 우리 믿고 계속 가도 좋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확정된 현재의 수요, 그리고 차질 없이 준비 중인 미래 기술 로드맵. 이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여기에 쐐기를 박은 세 번째 메시지가 있었다고요? 네, 바로 역대급 설비 투자, 캐펙스 계획입니다. 말보다 더 확실한 건 돈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보면 그 기업이 믿는 미래를 알 수 있죠. 맞아요. 말로는 뭐든 할 수 있지만 수십조 원을 쓰는 결정은 정말 미래에 대한 확신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얼마나 투자한다고요? 내년 설비 투자 규모를 무려 200억 달러. 200억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 수준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이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27조 원. 와. 사실 반도체 산업이 사이클을 많이 타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만약 2, 3년 뒤에 갑자기 AI 시장이 꺾이면 그 투자금은 전부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공격적인 베팅이라는 위험은 없을까요? 그게 바로 모든 반도체 CEO들의 악몽이죠. 과거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그런데도요? 하지만 마이크론 경영진의 판단은 다른 겁니다. 지금의 AI 수요는 과거의 PC나 스마트폰 수요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르다. 네, 이건 단순히 새로운 제품이 유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 산업의 인프라가 바뀌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기 때문에 지금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의 과실을 전혀 따먹을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아하. 이 27조 원이라는 숫자는 앞으로 AI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데 우리 회사의 명운을 걸겠다는 가장 확실한 선언인 셈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정리해보면 2년치 주문은 이미 꽉 찼다. 다음 세대 기술도 준비 완료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만들기 위해 27조 원을 쏟아붓겠다. 네, 이 세 가지 메시지가 합쳐지면서 시장의 의심이 완벽한 확신으로 바뀐 거군요. 정확합니다. 혹시 AI 수요가 거품 아닐까라는 시장의 의구심에 대해 마이크론이 숫자와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막대한 돈으로 아니다, 이건 진짜다, 거품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라고 증명해 보인 거죠. 자, 그럼 마이크론이 이렇게 강력한 확신을 보여줬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특히 자료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바다 건너 한국 증시에 미친 영향이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국내 반도체 대표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V자 반등입니다. V자 반등이요? 네, 주 초반 오라클 쇼크로 급락했던 두 기업의 주가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 직후인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서 각각 4%에서 6% 넘게 급등했어요.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였네요. 네, 훨씬 넘었죠. 사실 마이크론은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비해 후발주자잖아요. 그렇죠. 3위 주자죠.
그런데 어떻게 마이크론의 실적이 두 선두주자의 주가를 이렇게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거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좋겠구나 하는 강력한 기대감이었죠. 아하, 그러니까 꼴찌가 갑자기 전교 10등을 하니까 야, 그럼 전교 1, 2등은 성적이 어떻겠어? 뭐 이런 심리네요. 하하,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재밌네요. 이 기대감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버튼을 누르게 만든 거죠.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엄청난 자금이 몰려든 겁니다. 비단 한국 반도체 주식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었죠. AI 섹터 전체에 훈풍이 불었다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 영향은 AI 섹터 전체의 주도권 재확인이에요. 마이크론의 실적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AI 산업 생태계 전체가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생태계 전체요? 네, 나스닥 시장을 보면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주는 물론이고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이튼 같은 전력 인프라 관련주, 심지어 서버 냉각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들까지 동반 상승했어요. 이 부분을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AI라는 거대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오라클 이슈처럼 특정 구간에 잠시 정체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렇죠. 병목 현상 같은 거죠. 네, 하지만 고속도로 자체를 달리려는 자동차의 행률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 셈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많은 차들이 몰려들 테니 고속도로를 더 넓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마이크론의 숫자가 그 사실을 증명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예주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도 중요해 보여요. 아, 네. 예전에는 메모리 반도체 하면 항상 사이클 산업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잖아요.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하는. 네, 그게 이 산업의 숙명처럼 여겨졌죠. 수요가 몰리면 공장을 늘리고, 그럼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그럼 다시 투자를 줄이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거군요. 네, 바로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저도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좀 회의적이기도 해요. 지난번 암호화폐 붐 때도 닷컴 버블 때도 비슷한 말을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랬었죠. 결국엔 다 거품이 꺼졌잖아요. 이번 AI가 주도하는 수요는 과거의 사이클과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사실 그게 수백조 원이 걸린 질문이죠. 분석가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뭔가요? 과거의 사이클은 PC, 스마트폰, 암호화폐 채굴기 같은 특정 소비재나 투자 자산의 수요에 의해 좌우됐어요. 이건 유행이 끝나거나 가격이 폭락하면 수요가 급격히 사라질 수 있죠. 아, 하지만 지금의 AI 수요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특정 제품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요예요. 인프라 수요? 네, 마치 100년 전에 전국의 전력망을 깔고 50년 전에 고속도로를 건설했던 것과 같은 차원의 투자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전기나 도로처럼 한번 깔아두면 계속해서 사용되고 확장되는 필수 기반 시설을 만드는 과정이라서 수요가 꾸준할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AI는 이제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기본 유틸리티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은 과거처럼 짧게 끝나지 않고 훨씬 더 길고 구조적인 성장, 즉 슈퍼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2026년 반도체 업종의 이익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기적인 호황이 아니라 최소 몇 년간 이어질 구조적인 성장 국면으로 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시장을 공포에서 환희로 이끈 것은 결국 숫자와 그 뒤에 숨겨진 강력한 자신감이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은 AI 파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메인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 강력한 증거였고요. 덕분에 주 초반의 불안감을 털어낸 시장은 다시 한번 성장 동력을 얻게 됐네요. 네, 특히 이 산업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면 다른 건 다 잊어도 2026년 물량까지 가격과 수량이 확정된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죠? 이건 단순히 물건이 잘 팔린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앞으로 최소 2, 3년간은 AI 메모리 시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공급자가 가격과 물량을 결정하는, 즉 갑의 위치에 서는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HBM 같은 말하자면 슈퍼카급, 최고급 AI 메모리에 대한 폭발적인 시효를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서킷을 달리는 최고 성능의 머신들이죠. 그런데 앞으로 AI 기술이 점점 더 보편화돼서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심지어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평범한 기기들에서도 AI가 실행되는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슈퍼카가 아닌 일반 승용차나 경차급의 보급형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요는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최고급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똑같이 끌어올리는 만조를 만들어낼까요? 아니면 최고급 제품과 일반 제품 사이의 기술적, 가격적 격차를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벌려놓는 결과를 낳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시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될 겁니다.